오늘 아침에도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셨나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 아니면 야속하게도 더 늘어있지는 않았나요? 분명 어제 저녁도 샐러드로 때웠고,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도 한 움큼 삼켰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 조절이 안 되니 살을 빼셔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억울합니다. 게을러서 살이 찐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게 굳어버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내 몸속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앓고 있는 그 대사증후군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면 어떨까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듣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운동 좀 더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신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오후만 되면 시체처럼 늘어지는데 의학적인 데이터는 당신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제니 보소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정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신진대사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죠. 대사증후군은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 갑상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 스탑 더 사이로이드 매드니스, 즉 갑상선 미치광이 짓을 멈춰라 라는 바로 이 지휘자가 밧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대다수가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잘못된 검사 방식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갑상선 검사는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입니다. 의사들은 이 수치가 참고 범위 안에 있으면 갑상선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저자는 이것을 골드 스탠다드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당신의 집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방 안의 온도는 재보지도 않고 보일러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방이 잘 되고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어도 보일러 배관이 막혔거나 연료가 없다면 방은 얼음장 같겠죠. TSH는 바로 그 스위치 신호일 뿐, 실제 당신의 세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활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 태우질 못하니 그대로 뱃살로 저장하죠. 혈류 속도도 느려져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압이 오릅니다. 인슐린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과 혈압약을 먹기 전에 자신의 갑상선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엉뚱한 범인을 잡느라 진짜 도둑을 놓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갑상선 호르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형 호르몬인 T4와 실제로 일을 하는 활성형 호르몬인 T3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부분의 갑상선 약은 합성 T4 제제입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T4를 T3로 바꿔 쓸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몸은 이 변환 과정이 고장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고에 쌀가마니인 T4는 가득 쌓여 있는데 당장 밥을 지을 쌀인 T3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도 피로감은 여전하고 살은 빠지지 않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책 속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지로이드, 즉 T4 약만 먹는 환자들은 마치 좀비와 같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이고 오후 3시만 되면 뇌가 멈춘 듯한 브레인 포그에 시달립니다. 저자 제니 보소프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몸이 원했던 건 수치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에너지였다는 것을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버스 T3라는 녀석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T4를 유용한 T3 대신 쓸모없는 리버스 T3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마치 열쇠 구멍에 껌을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 열쇠인 T3가 와도 세포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죠. 검사 수치상 호르몬 양은 정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세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몸속에서는 지금도 이 리버스 T3가 대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라 운동에도 살이 안 빠지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잊혀진 오래된 치료법, 자연 건조 갑상선 제제, 즉 NDT에 주목합니다. 돼지의 갑상선을 건조해 만든 이 약에는 T4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당장 필요로 하는 T3, 그리고 미세 호르몬들이 자연 비율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합성약물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천대받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이 약을 통해 기적처럼 대사를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국내 처방이 까다롭거나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채워줘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투약 변경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연료를 아무리 넣어도 차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오일이 말라버렸을 때죠. 우리 몸에서 엔진오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신입니다. 콩팥 위에 붙은 작은 기관인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오랜 대사증후군과 만성 피로에 시달린 분들은 대부분 부신 기능이 바닥나 있습니다. 부신이 지쳐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세포로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부신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 갑상선 양만 늘리는 건 구멍난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요. 빛이나 소리에 예민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면 당신의 부신이 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산소를 다루는 트럭과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 안에서 불을 지피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대사증후군 환자들, 특히 여성분들은 페리틴이라고 불리는 저장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T4가 T3로 변환되지도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빈혈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적의 대사를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철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검사지 한 구석에 적힌 페리틴 수치,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책에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백 명의 환자 중 한 명으로 나를 보지만 내 몸의 고통을 24시간 느끼는 건 나 자신입니다. 저자는 랩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체온, 맥박, 그리고 증상을 기록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잰 체온이 너무 낮다면 아무리 검사가 정상이라도 대사는 꺼져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환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내 몸을 공부하고 요구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물론 약이나 호르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을 공격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글루텐이나 가공식품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면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적으로 오인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셀레니움,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갑상선 대사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강조합니다. 좋은 기름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잠시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 사소한 습관들이 호르몬이라는 씨앗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10년 넘게 달고 살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사람, 퉁퉁 부었던 몸이 빠지고 예전의 활력을 되찾은 사람,
탈모가 멈추고 피부에 윤기가 도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몸이 원했던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채워줬을 뿐이라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 뒤에 숨어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멈춰버린 대사의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의사 선생님과의 긴밀한 상담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여러분의 의심과 관심입니다. 내 피로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내 비만은 게으름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대사를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